정오 종합뉴스. (10월 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밝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75%만이 인적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군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일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1956년 9월에 국군의 날을 제정해 기념해왔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1978년까지 정부는 5년 단위로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실시했으며 1979년에서 1990년까지는 3년 주기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93년 이후 국군의 날 행사는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취임 첫 때에는 기념식과 함께 대규모 시가 행진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양당 대표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청와대 관계자가 조목조목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여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느냐며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내 친박계 등의 비판을 겨냥해 왜 부산까지 가서 약한 모습을 보였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론으로 채택되고 대선 공약이었던 걸 추진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대표는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청와대가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논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정면 비판하면서 공천 개입, 선거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적 낙맥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또다시 전쟁이 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재 시절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국회를 대하는 박 대통령의 국정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공천제도를 두고 친박계와 청와대로부터 전면 공세를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예정된 국군의 날 기념식,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등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택에 칩거 중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친박계와 청와대가 안심번호제 국민공천제를 평가절하하며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표는 다소 쉬고 싶어서 출근을 미뤘다며 안심번호가 최상의 방안이라고 강한 어조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어제 서울 마포구의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전직 대표들과 중진 의원들의 야권 열세 지역 출마 등을 권유한 인적 혁신안과 안심번호를 도입한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두고 당내 공천룰 갈등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인사의 만남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정국 후 위축된 비주류의 행보에 물꼬를 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 제안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야합이라 비난하며 무산시키려 하는 것도 정치 신의를 걷어차는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만나자니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금 새 회담을 제안할 게 아니라 양당 대표 간의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순서 아니겠냐며 기왕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 선거구 획정에 따라 통폐합될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10여 명은 오늘 오전 국회 본관에서 농어촌과 지방을 죽이는 선거구 획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대표에게 조속한 시일 내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1부는 이날 심 의원을 상대로 피해 여성인 A씨와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 여부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어제 시리아 중부 홈스 인근에 공습을 가하면서 민간인이 최소 36명 숨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최대 반군연합인 시리아 국가연합의 알레드 호자 의장은 이날 중부 홈스에서 아동 5명을 포함한 총 36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라고 제70차 UN 총회 직선에서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호자 의장은 따라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시리아 내에 더 많은 사상자를 내므로써 혼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지난 1월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에 가담했던 한국인 김모 군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 군의 IS 외국인 부대 소속 여부 및 사망 가능성 등 보도된 내용 전반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김 군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IS의 외국인 부대가 지난 23일 발생한 미국 요르단 연합국 공습에 피격됐으며 부대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 군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75%가 인적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적배상 신청은 99%에 달하지만 단원고 피해자의 신청률이 70%에 불과해 전체 신청률이 7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단원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 규명과 함께 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국 직업 재활시설들이 너무 낮은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534개 시설 중 월 평균 급여를 100만 원 이상 주는 곳은 단 24개 기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월 평균 급여가 5만 원 이하인 곳은 17개 기관이나 됐습니다. 50만 원 이하도 전체 시설의 81.1%인 433개에 육박했습니다. 대다수 직업재활시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은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5만 2천 명으로 지급액은 3,5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 지급액은 43억 원 각각 늘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국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도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32.4%로 전체 임금 근로자 1,877만 명 중 607만 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도 41.9%, 광주광역시 39.7% 순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구성 인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 많고 종사하는 업종이 주로 농립, 어업 분야로 일일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들 중 일부가 119 구급차를 연간 200회 이상 이용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119 구급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19 구급차 이용 상위 10위 통계에 따르면 강원 태백시 거주자인 최모 씨는 지난 한 해 119 구급차를 295번 이용했습니다. 진 의원은 구급차를 단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정작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환자 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급차를 응급 의료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많은 음식업종 등 취약 분야에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업은 재해가 많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배달, 홀서빙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뿐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분야입니다. 식당 근로자는 근로 형태,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는 제외됩니다.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채용된 근로자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신규 번호 이동 가입이 전면 금지되며 기기 변경과 해지 등의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SK텔레콤이 약 2,000명에게 평균 22만 8천 원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 북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내륙 지역도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